야,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편의점 하나 없는 산꼭대기, 멀쩡한 산을 깎아 수백 개의 전원주택 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마을 곳곳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빈 땅이 가득하고 시행사 소유로 남아있던 7,000평 규모의 41개 필지는 감정가 40억 원에서 반토막이 난 채 경매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산속에 나 혼자 산다. 꿈같은 전원 생활을 내세웠던 이 거대한 마을은 어쩌다 외면받는 실패작으로 남게 된 걸까요? 중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경남 산청군에 나와 있습니다. 산청은 2026년 기준 인구가 3만 명을 조금 넘는 아주 작은 군인데요. 이마저도 매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며 이제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산청에서도 가장 외진 깊은 산속에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거대한 전원주택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체 부지만 약 7만 평,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찰기 화면에도 한 번에 담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곳곳에 주택이 듬성듬성 들어서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빈 땅으로 방치돼 있는 모습. 이 전원주택지가 조성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어쩌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인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도에서부터 6km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마을까지 오가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서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차를 타고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가 보니 급경사지에 자리 잡은 첫 번째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와, 여긴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경사가 무슨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40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 개발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죠. 산에 있던 나무를 모조리 잘라내고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깎아 30개가량의 필지를 조성해놨는데 정작 건물이 들어선 곳은 단 4곳뿐입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세 곳은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이 급경사를 조금만 올라가면 되지만 저 안쪽에 나홀로 외롭게 서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한 채는 매일같이 이 아찔한 길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저도 직접 차를 타고 여길 왔다 갔다 해봤는데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 놀이공원 가면 롤러코스터 있죠? 그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분입니다. 이 정도 경사면 겨울에 포대자루로 썰매 한번 탔다가는 곧장 응급실로 실려갈 것 같습니다. 도로엔 열선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사실상 고립된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치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는 모습. 하지만 집이라는 게 경치 하나 좋다고 해서 덜컥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해당 단지 입구에는 여전히 빛바랜 분양 홍보물이 떡하니 세워져 있지만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이 땅을 팔아먹기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단지 바로 옆에는 과거 분양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이제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간판 페인트는 다 벗겨졌고 분양 현수막도 수풀에 뒤덮여 뭐라고 써놓은지조차 보이질 않죠. 이미 다 사가버린 나무 계단을 따라 안으로 들어와 보니 건물 내부는 텅텅 빈 채 넝쿨이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펜션 전원주택 부지 전문, 부동산 상담문의 환영. 한때 이런 문구를 내걸었던 건물에는 이제 그 어떤 생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규모가 가장 큰 두 번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이 전원주택 단지의 차가운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 규모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폭 3m가량의 좁은 도로를 지나면 한 힐링타운으로 가는 길을 알리는 낡고 쩍쩍 갈라진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보니 주택은 한 채도 보이지 않고 텅 빈 땅만 끝없이 펼쳐지죠. 도로를 깔고 전봇대를 세우고 석축까지 쌓아 필지마다 경계를 나눠놨지만 정작 사람도 집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 딱 한 곳 카라반들이 놓여있긴 하지만 나머지 필지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자풀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 여긴 뭐하는 곳인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 과거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인 분양 홍보를 진행했던 곳이었는데요. 해발 550m 둔철산 자락에 전세대 정남향, 주택지로서는 최고라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2017년 분양 당시 이곳의 분양가는 평당 75만원, 170평짜리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다면 땅값만 1억 2천에 추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까지 들어가는 구조였죠.
이 시골 산꼭대기 땅치고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현장 모습을 보면 실제 소비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땅이 팔리지 못했고 현재 시행사 소유로 남아있던 7,000평 규모의 41개 필지가 통째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산을 매입해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와 석축을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까지 벌였지만 정작 분양이 되지 않으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올해 6월 시작된 이 7,000평 규모의 토지 경매, 최초 감정가는 40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 대비 반토막난 최저가 20억 원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 전원주택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요즘 이 가격에도 낙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앞서 살펴본 마을들과 달리 절반 정도는 주택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집들도 하나하나 잘 지어놨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조용한 환경과 전망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최근 이곳의 주택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토지 면적 120평, 170평 정도 되는 주택들이 2억 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매로 나왔던 토지 300평 규모의 이 주택 역시 2억 8천만 원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초기 토지 분양가와 건축비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미 지어진 집들은 가격을 낮추면 팔리기라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 빈 땅들입니다. 여기저기 급매로 땅을 처분하겠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요즘은 전원주택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은 기본인 시대죠.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선뜻 집을 짓기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곳이 이렇게 빈 땅으로 가득 차게 된 데에는 물론 비싼 분양가와 전원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진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입지가 너무 외지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길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은퇴 이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일 텐데 사람 없기로도 유명한 산청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와야 하는 산꼭대기,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병원 하나 가려면 반나절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한두 군데씩 아파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한때 TV와 유튜브에서는 전원주택의 낭만을 앞다퉈 보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꿨고 무리해서 시골집과 땅을 사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광풍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차가운 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내고 7만 평이 넘는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이곳을 채워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낭만만 앞세웠을 뿐 막상 이 땅을 다시 팔아야 할 때 과연 누가 사줄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철저히 외면한 결과겠죠. 시청자분들이라면 여기 땅 평당 얼마라면 매입하시겠습니까?